어느 집에는 브랜드가 적합한지, 사제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니까. 브랜드 주방, 사제 주방은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어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브랜드 쓰지 않으셔도 된다. 뭐 지금 여기가 다 이제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딱 봐도 너무 멋있다. 네, 우드 패턴으로 막 돼 있죠. 여기 조명도 막 나오죠. 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거 보면 다리 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날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게요. 날 풀린 만큼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너무 어거진가? 진짜 많이들 하시는 고민 중에서 주방 인테리어 할 때 브랜드냐 사제냐 이거 가지고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집 인테리어 할 때 그 부분 엄청 양극의 날처럼 고민하시는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집에는 브랜드가 적합한지, 사제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많은 분들이 주방 인테리어 할 때 브랜드 가구냐 사제 가구냐 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셨나요? 엄청 많이 받고, 처음 상담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여쭤보기도 하고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이 브랜드를 했을 때 좋고 어떤 분이 사제를 했을 때 좋고 이런 게 확실히 있나요? 있어요. 일단 브랜드 가구가 뭐고 사제 가구가 뭐고 인테리어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브랜드야 해외 수입 브랜드도 있고 뭐 국내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한샘, 리바트, NX, 이케아 뭐 이런 정도가 브랜드 주방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제 주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제고 브랜드 명이 딱 들었을 때 네, 우리가 브랜드명이 아는 이런 게 네, 아니고 없어요. 그래서 뭐 개인 브랜드를 따로 내시거나 해서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이 들어본 것들은 아닐 수 있고, 또는 보통 대부분의 사제 주방은 공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주방 업체를 사제 주방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조금 약간 희미하게 그려졌는데 좀 더 딥하게 한번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브랜드 가구는 브랜드마다 정해진 규격이나 도어의 종류,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조합을 해서 조립 설치해주는 주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브랜드 주방이면 정말 맞춤이 하나도 안 되나요? 장롱처럼 뚝 갖다 놓고 이만큼 남는 그런 형태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집 사이즈에 맞게, 규격에 맞게 어느 정도 해주시기는 하지만, 이거는 각 회사의 규격과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옷을 구매하러 매장에 갔을 때 그 옷 브랜드에서 바지도 살 수 있고 윗도리도 따로 살 수 있고 모자나 신발도 따로따로는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 안에 있는 것들로 이제 조합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좀 쏙쏙 됐어요. 전체 다 맞춤을 해주진 않지만 그 브랜드에 가면 그 브랜드 특성에 맞는 뭐 규격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맞아요. 그 정해진 것들 옵션들 중에서 내가 또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으로 또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네요. 가장 흔히들 아시는 게 한샘, 리바트 가구, NX, 요즘엔 또 이케아 가구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당연하겠지만 또 고가로 가면 해외 브랜드 엄청 많죠. 엄청 많네. 다다, 보피, 불탑, 뭐 그 수없는 마지막에 나오네요. 네,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고 하이엔드구나. 하이엔드고, 그리고 기간도 뭐 6개월 이상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심화 과정으로 제가 수입 가구 브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브랜드 가구의 장점은 뭘까요? 제가 꼽은 장점은 네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다. 무슨 접근성이요? 뭐 예를 들면은 동네에 매장이 되게 많아요. 손쉽게 그냥 막 가서 볼 수도 있고 견적도 낼 수 있고, 또는 요즘 스타필드나 그런 매장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담도 가능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게 부담스러운 상담이나 이런 게 아니고 되게 가벼운 느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전자제품
상품 네. 되게 많잖아요, 매장들. 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좀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하는 곳에 가서 방문하려면 네. 뭔가 그쵸. 막 예약 잡아야 되고, 막 비싸냐고 물어보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 가벼운 얘기하고 쭉 가기가 조금 그래. 예, 예약을 그쵸. 잡았는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느나 열려 있으니까 그냥 손쉽게 가서 구경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큰 장점 같아요. 네. 두 번째는 AS. AS. 네. AS 센터를 따로 운영이 다 돼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가요? 그쵸.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 가전도 다 AS 센터가 있어서 물론 이제 가전제품은 작으니까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들은 AS 센터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작업해 주시는 분들을 보내고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AS냐 아니냐 서로 싸우고 이럴 일이 많지는 않은 거죠. 시스템이 좀 잡혀 있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전화로 손쉽게 AS 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AS 기사분이 오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물론 가전도 큰 건 크지만 가구랑 비교해서 가구는 진짜 뭐 내가 들고 가서 AS 맡기는 게 없죠. 어렵다. 네. 이 시스템이 잘 잡혀 있는 게 구매자 입장에서 엄청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전화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사진 전송하고 그리고 나서 AS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브랜드는 대부분 이게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 다 잘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주방 가구를 고를 때 시간 단축이 된다는 게 메리트일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시간 단축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정해진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합해서 살 때 내가 너무나 머리 아프고 막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야 되고 물론 이 사제도 디자이너가 있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해진 매뉴얼 안에서 우리가 옷가게라고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뭐 가방 사고 모자 사고 하는 건 한 가게에서 하면 되게 원스톱 쇼핑처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가방은 동대문에 가서 사고 모자는 또 백화점 가서 사고 막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단축 그리고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좀 정해진 거 안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도는 다 높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한 브랜드 안에서도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많게는 수십 개의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라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주방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는 너무 막연하지만 이런 예시들 중에서 이런 거 조합해서 해야겠다는 훨씬 쉽겠죠? 그리고 매장에 가면 다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다 내 눈으로 완제품을 거의 다 보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거 엄청 장점인데요? 그렇죠. 근데 사제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자동차 매장에서 자동차 보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브랜드 가서 하는 게 속 편하긴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속 편하다가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다. 퀄리티 보장돼 있다.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하네요. 사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차이가 크고 가격대도 틀리고 하지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점. 반대로 퀄리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나 봐요? 구매하고 나서. 엄청 많이 하시죠. 이거는 뭐 꼭 사제 브랜드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브랜드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브랜드는 짧게는 20년에서 길게 막 70년 가까이 된 그래도 우리나라에 장수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브랜드의 신뢰성이 있어요. 그리고 AS 하자에 대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겠네. 네, 그 부분들을 고쳐주는 어떤 능력들도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브랜드 구매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신뢰성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는 느낌으로 구매하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근데 장점 다 들어보니까 이런 무조건 브랜드인데 싶어요. 근데 또 이런 브랜드 가구에 또 단점들도 있겠죠? 단점 있죠. 첫 번째는 맞춤 제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맞춤 제작이라는 게 뭐 사이즈를 안 맞춰준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뭐 우리 집이 정말 특수하게 생겨서 어디가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나 모양이 정말 특이하다. 뭐 예를 들면 뭐 동그란 모양의 아일랜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맞춤 제작이 어렵거나 할 수는 있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단가가 오히려 올라가요, 그럴 네, 때? 왜냐면은 공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라인이나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사이즈를 재단하거나 이런 사이즈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올스톱하고 이 집만을 위해서 뭐 동그란 예를 들면 아일랜드를 만든다? 이랬을 때는 거의 좀 불가하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비용을 내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원하는 모양이나 특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상향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가격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대? 뭐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돼 있음
알고리즘의 장점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도 상향 표준화가 되어 있다. 대충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사제도 사제 나름이어서 너무 차이가 많고 이거 자체를 비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사제에서 100만 원대 주방도 만약에 있을 수 있다 하면 얘는 뭐 2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로 주방을 해야 되고 짧게 거주하는 목적으로 그냥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무실 공간이라던가 아니 정말 짧게 1, 2년 거주할 건데 현재 주방이 너무 낡아서 잠깐만 수리한다던가 이럴 때는 사실 굳이 브랜드 쓰지 않으셔도 된다. 확 와닿았어요. 네. 또 있을까요, 단점이? 주방 기기에 좀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방에 식기세척기도 있고 오븐도 있고 뭐 후드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가전들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브랜드에서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기기의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구를 한다. 이걸 달아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AS나 이런 것들을 받기는 어려운 거죠. 주방에서는 이렇게 조합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직구를 했는데 설치는 만약에 브랜드에서 해줬다라고 한들 설치에 대한 AS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마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기도 그렇고 상판 같은 경우에 목대라고 해서 하부 쪽에 몸통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로 쓰고 위에는 뭐 천연 이태리에서 오는 뭐 돌을 직수입해서 쓰겠다? 이러면 이제 설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브랜드를 사면서 다른 걸 좀 조합하고 싶을 때 네.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 맞아요. 어렵기도 하고 AS나 이런 걸 처리받기도 좀 어렵고. 이렇게 단점도 쭉 들어보니까 네. 이 브랜드 가구의 어떤 특징들이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이해가 조금 네,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좀 총합해 보면은 네네. 브랜드 가구를 추천하는 대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퀄리티 보장이 되어 있고 주방에 아주 디테일한 욕심이 없으신 분? 뭐 그런 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기성 가구도 한샘에서는 뭐 키친바흐라고 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간다거나 하면 나오는 제품은 어느 정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이태리 상판을 한다던가 뭐 일본산의 무슨 부속을 쓴다던가 거기에 뭐 스웨덴산 손잡이를 단다던가 막 이렇게 여러 개를 조합하고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브랜드 가구를 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주방 가구를 이렇게 일일이 선택하진 않으셔도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평준화되어 있는 그냥 가구를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주방에 사양, 퀄리티 보장이 되어 있고 디자인도 어느 정도 선택해서 평준화되어 있는 것들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브랜드 가구를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 돈 좀 벌면은 저는 브랜드로? 브랜드 할래요. 그런데 사제 가구 장단점 들으시면 아마 바뀌실걸요? 정말 바뀌실 수 있어요. 일단은 대기업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닌 기성 제품보다는 맞춤형 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내에도 사제 브랜드들이 몇 업체가 있지만 대기업은 아니고 뭐 중소기업이거나 개인 사업자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공장을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싱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제 가구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많지가 않은 거죠. 보러 가는 게 많지가 않고요. 매장이 있는 사제 가구들이 있지만 그거는 개인이 브랜드화 시켜서 하고 있는 매장들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 그럼 또 이제 숨어있는 사제 네, 가구들 있나요? 숨어있는 사제 가구들이 공장 같은 거 운영하시면서 온라인 사이트나 아니면 동네 근처에도 싱크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사실 좀 찾기가 어렵죠. 사제 가구는 시작부터 진입 장벽이 좀 있긴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뭐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네. 이런 것들로 그냥 아름아름 알거나 뭐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랑 이제 조인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알기가 좀 어려워요. 브랜드가 접근성이 좋다라면 진짜 이게 장점이 많네요. 네. 사제는 알 수가 어디 없네. 가서 볼 때가 정말 많이 없어요. 일단 관심도가 높아야겠다. 그쵸? 뭐 예를 들면은 시공 사례 중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면 색깔이 정말 특이하게 나온 거다. 뭐 예를 들면 보라색, 뭐 노란색 특이한 색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제일 거예요. 남들이 잘 안 하는 컬러를 가진 주방이라던가 아니면 몰딩이 좀 화려하게 들어간 뭐 유럽풍의 가구들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뭐 골드 라인이 들어간다던가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가구인데 이게 보신 느낌이 팍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 눈에 팍 띄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제일 그런 확률이 것들이 높구나. 거의 사제일 확률이 높죠. 보통은 요즘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주방이? 이거는 거의 다 사제예요. 반대로 그런 헛 하는 그런 느낌은 브랜드에는 많이 없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이엔드 주방에 있는 거죠. 기본 1억대부터 시작하는 1억에서 뭐 5억대 아, 브랜드가 있긴 하나 대중화된 브랜드에서는 찾기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사제를 하시는 건데 이 사제 가구 먼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한번 제가 4가지 정도로 꼽아봤어요. 네. 첫 번째, 정말 내 맘대로 다 가능하다. 내 맘대로 원하는 모양, 사이즈, 조합. 뭐 예를 들면 동그란 아일랜드 하고 싶으세요? 가능해요. 세모난 거 하고 싶으세요? 이건 또 가능하고 우리 천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상부장, 하부장의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아주 높게 끝까지 상부장이 한 뭐 1.5m 아주 높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하다고 네, 보는데요? 색깔도 가능하고 소재도 신소재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싱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자체가 엄청난 장점이네요. 엄청난 장점이죠. 사실 이게 거의 장점의 끝판왕인 거죠. 브랜드나 다른 데 가서는 할 수 없는 거. 네, 그쵸. 네. 뭐 신기한 조합들 있잖아요. 싱크대 문짝이 뭐 소재가 국내에 없는 거를 들여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개로 만약에 뭐 싱크대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요즘 많이들 쓰는 말 중에 그냥 커스텀 맞아요. 개념인 거죠? 맞아요. 와. 두 번째는 뭐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개인 사정을 잘 맞춰주시죠. 이거 좀 신박한데요? 이게 뭐죠? 예를 들면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한 번에 이제 가구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설치해주시는 기사분이 와서 하루 이틀 안에 세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제 같은 경우는 상판이 수입이어서 한 달 뒤에 온다. 그래서 하부만 먼저 하고 뭐 상판을 나중에 한다. 이런 것도 막 가능하고 조율이 다 되고. 네, 개인 사정을 뭔가 다 맞춰주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예를 들면 분배기 같은 경우에 보일러 분배기, 수도 분배기 이런 것들이 싱크 하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조를 바꾸면서 분배기가 밖으로 나와서 모양을 좀 가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브랜드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분배기를 가리면서 뭐 테이블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소품을 올려놓는 다이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시고 예를 들면 분배기를 옮겨야 되는데 미처 뭐 못 옮겼다. 그랬을 때는 브랜드에서는 옮겨 놓으세요. 언제까지 다시 오겠습니다. 그 딱 정해진 답변. 뭔가 이렇게 하겠지만 사제에서는 그 사장님들이 좀 다 도와주실 거예요. 재량껏. 네, 그래서 그분 아는 분을 섭외해서 이것도 옮겨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 있죠. 근데 듣고 보니까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하다 보면 늘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브랜드의 장점이 정해진 규격 안에서 하는 거라면 또 단점이 우리 집에서 발생한 변수가 그 규격 안에 안 들어있으면 네. 방법이 없다고 할 확률이 높은데 그쵸. 사제에서는 한번 같이 고민해볼게요. 네, 그런 게 좀 더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나 커스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또 엄청 중요하겠네요. 엄청 중요한 메리트로 아마 자리 잡을 거고 물론 이거는 업체마다 잘해주신 데도 있고 완전 이제 비업주적인 데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사제 가구의 장점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업체에서 감안해줄 수 있는 것들은 해주실 거다.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이런 장점 때문에 보통 사제로 저는 많이 하는데 현존하지 않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는 가구가 다 가능하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일랜드 밑에 어항을 넣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어렵긴 하겠지만 해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상판은 이제 싱크 상판이고 하부에 진짜 어항이 들어가 있는 것들도 저는 봤거든요. 진짜 상상 속에 있는 네, 거야. 그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열어놓고 생각하실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아일랜드 가구라고 하면 바닥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가구거든요. 네. 근데 또 해외 가구 보면은 되게 띄워져 있어요. 다리가 달린 또 가구처럼 생긴 것들도 있고 뭐 요즘에는 꽤 많이들 하시지만 정말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식탁을 크게 빼는 것도 있고 아니면 평상형이랑 연결된 것도 있고 진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가능한 거예요. 상상력 많으신 네. 분들, 그다음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디자인 되게 명확하신 맞아요. 분들은 이거 완전 장점이네요, 네. 진짜. 그리고 네 번째는 브랜드의 이제 하이엔드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고가 주방보다는 비용 절감을 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해외 브랜드에 있는 사진을 보고 똑같이 연출해주세요 했을 때 해외 브랜드는 그게 3억이다. 뭐 그러면 이거는 뭐 1억 미만, 몇 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구현이 가능하구나. 네, 구현이 가능해요. 그것도 엄청 메리트긴 하네요. 엄청
엄청 메리트죠. 뭐 지금 여기가 다 이제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딱 봐도 너무 멋있다. 네, 우드 패턴으로 막 돼 있죠. 여기 조명도 막 나오죠. 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이거 보면 다리 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게 대부분 해외 고가 브랜드에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실제로 해외 고가 브랜드 뭐 불탑이나 다다 이 홈페이지에서 받아온 사진들이거든요. 아 근데 해외 고가 브랜드 멋있긴 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보세요. 소통이랑 이런 거 조합이 다 다르죠. 이런 상판, 그리고 여기에 따로 앉을 수 있는 바 테이블, 뭐 이런 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보자마자 헉소리 나는데 그쵸? 이런 약간 헉소리 나는 디자인들은 가격을 봐도 브랜드에서 헉소리가 헛소리 날 나죠? 텐데 이거는 오는데도 6개월씩 걸려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임의로 네. 사제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그쵸. 아 그럼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해소구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사제 가구를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바뀌셨어요, 마음이? 사제를 하고 싶어. 네. 같은 가격이면 사제로 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맞아요. 또 여기도 단점이 많겠죠? 단점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직접 고민하고 디자인해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누가 안 해준다. 그러니까 해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정말 내 머리 상상 속에 있는 걸 구현하려면 본인이 조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해야 된다거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해야지 완성도 있게 내 마음에 쏙 들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자재 같은 것도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설명했을 때 느낌은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느낌은 누구나 생각하는 게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느낌만 설명해서는 원하는 주방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 이거 엄청 리스크다. 네, 그래서 내가 직접 디자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기본 사양이나 품질이 보장이 좀 덜 되어 있을 수 있다. 와 이건 딱 브랜드랑 딱 반대되는 단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발품을 팔아 좀 많이 알아봐야 돼요. 물론 사제 가구도 진짜 사양도 좋고 품질 보장이 돼 있는 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업체를 내가 찾아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제 가구 업체 찾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 안에서 더 옥석 같은 업체를 찾아가는 맞아요. 그런 눈이 찾아야 필요하네요. 하고, 또 실제로 그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매장이나 매장 없더라도 공장의 한 구석에 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을 내가 발품을 찾아서 알아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제 홈페이지는 있는데 실제 완성품이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 어떤 시공에 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진만 보고 했을 때 사진은 굉장히 그럴싸했는데 시공 퀄리티가 굉장히 낮다거나, 이거는 사실은 시공하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데 그게 결론은 그 업체, 사제 업체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고 디테일이 너무 떨어진다. 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재들로 조합은 했는데 마감이나 이렇게 날카롭거나 문짝이 좀 삐뚤게 되어 있거나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다. 그럼 너무 스트레스 받게 돼. 지금 그쵸. 얘기만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인데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럴싸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막 이렇게 서랍을 뺐는데 뭐가 드륵드륵 소리가 난다거나, 뭐가 뭐 잘 안 열린다거나, 무거운 것을 놓으면 처질 수 있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죠. 검증을 스스로 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AS가 개인 업체의 능력이나 서비스 정신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다. 이거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죠. 물론 보석 같은 업체를 잘 찾아내시면 잘 해주시겠지만 사실 뭐 연락이 두절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거는 AS 범위가 아닌데요?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 뭐 누가 봐도 AS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몰라라 해버리면 네,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연락도 안 받으시고 만약에 뭐 오지도 않고 AS 범위가 아니다. 스트레스. 뭐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AS를 못 받는 거고, 타 업체 거를 누군가 와서 AS 잘 안 해주시거든요. 누군가 손댄 거를 잘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AS를 받아야 할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되고, 아 내가 내 돈 주고 다시 받으려고 해도 좀 꺼리는 안 될 수 경향이 있죠. 있어요.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업체에 따라 너무 많이 다르겠지만 업체 능력이나 서비스 정신 이런 게 너무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 네. 확실히 사제도 장단점이 있는데 이 사제를 추천하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 없는 나만의 주방을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이 추천 대상이고, 그런 분들은 그 니즈가 브랜드에서 해소 안 될 확률이 높죠. 높죠. 디테일한 것들을 다 조합하고 싶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본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호기심도 많고, 이런 분들은 사제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는 외국 사례, 하이엔드 주방 연출을 흡사하게 따라하고 싶은데 비용 절감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사제 주방에 아주 적합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예 관점을 바꿔서 뭐 짧게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주방에 크게 욕심이 없으셔서 좀 저가, 좀 저렴하게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 브랜드보다 저렴하게. 네, 훨씬 저렴하게. 이런 분들도 되게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사제, 브랜드 네. 그 각각 추천한 대상도 좀 이해됐어. 네. 근데 나는 브랜드를 해야 될지 네. 사제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기준 잡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꼽아서 오. 설명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는 견적이에요. 견적. 우리 집 사이즈의 예를 들면 3m 주방이다. 이거를 사제에서도 내보고 브랜드에서 내봐서 이 견적을 보고 또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나에게 뭐가 적합할지. 맞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내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예산이 안 된다. 그럼 뭐 사제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뽑았더니 너무 비싸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1번은 이제 견적을 그렇죠. 비교한다. 두 번째는 자재를 비교해본다. 사제를 비교한다. 네, 자재는 브랜드마다 정해진 자재의 등급이 있고 사재도 있지만 사재는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자재, 속에 쓰는 속통의 자재라던가 아니면 두께라던가 이 자재를 좀 비교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아토피가 심해요. 근데 포르말데히드가 많이 나오는 자재가 있어요. 그 자재를 브랜드에서는 사실 요즘 거의 안 쓰는데 사재에서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자재를 써도 크게 저는 아토피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커서 문제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내가 이제 어디가 적합한지 자재에 따라서 내가 예민한지 뭐 어린아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거기서 고를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도 괜찮은지 정말 나만의 세상에 없는 내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네 번째 또 AS 기준 뭐 브랜드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는지 사제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주실 수 있는 업체인지 그런 기준들이 나에게 더 적합한 곳이 브랜드인지 사제인지 딱 결정하면 맞아요. 된다는 거죠. 네. 견적 그죠? 보고 자재 네. 보고 디자인 보고 AS 시스템만 딱 보고 맞아요. 이 중에서 브랜드가 나은지 사제가 나은지 내 기준에 맞게 딱 결정하면 맞아요. 되는 거군요. 네, 대표님도 뭐 네. 브랜드랑 사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엄청 많이 해봤죠. 엄청 많이 해봤어요.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해봤고 저도 섞어서 많이 해요. 섞어서. 선호하는 게 무조건 사제다? 무조건 브랜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면 2단계로 가네요. 이것저것 장점 다 섞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오시는 고객님들의 성향 니즈를 파악해서 추천을 먼저 드리죠. 아, 이분은 뭔가 보장된 퀄리티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주방에 별로 큰 꿈이 없으시다. 제가 여쭤봐요. 주방에 큰 꿈이 있으신지. 그거 먼저 여쭤. 정말로 그 단어로 여쭤봐요. 큰 꿈이 있으시냐 주방에. 그런 거 없고 저는 주방에는 그냥 요리 많이 안 하고 그냥 기능만 온전히 하고 퀄리티는 보장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저는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하는 목적이 무조건 주방이에요. 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사제로 추천을 드리고. 네. 브랜드 주방, 사제 주방은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고 자재나 디자인, 시공, AS 기준을 살펴본 다음에 실패 없는 주방으로 선정하여서 인테리어의 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방을 예쁘고 편리한 주방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오늘 제가 사제와 브랜드 가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요약 정리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방 인테리어 또는 주방을 사제로 해야 될지 브랜드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좀 멀리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